혹시 레오드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시면 몇 분? 우리 역사 편찬위원님이 좀 아시는 거예요. 예. 사실 레오드 선교사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르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레오드 선교사님은 이제 19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레오드가 저희 역사 편찬위원회의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 한덕희 목사님의 회고록에 보면 인도에 마더 테레사가 있으면 한국에는 나 애시덕이 있었다. 나 선생님의 생애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매우 특출하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것이다. 저희가 이제 한덕희 목사님 이야기를 정말 그분의 생일은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정말 바이브런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줄 만한 그런 감동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두 번째 정체성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의 역사를 이어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내 선교 20개, 국외 선교 20개 이렇게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안디옥의 DNA를 갖고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교회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그런 명령에 충실했던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헌고찰 먼저 해보겠습니다. 항상 에스터레어드가 나오면 테레사 수녀가 따라 붙습니다. 사실 일부 책에는 한국의 테레사 수녀다. 에스테레어드는 한국의 테레사 수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약간 저희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는 1910년생이니까 에스테레어드보다 한 10년 뒤에 태어났고 또 이런 활동을 시작한 것도 1950년입니다. 에스테레어드는 26년부터인 걸 생각하면 훨씬 더 선배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인도의 바라트라트나라는 최고 훈장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교황청에서 캘거타의 복녀 테레사로 시보게 되면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러나 나 애시덕 선교사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원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우리도 다 잊어먹고 있으니까요. 이분이 나 애시덕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사랑으로 덕을 베푼다는 뜻의 나 애시덕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편에 서 있었고 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안여자와 고아와 결핵 환자를 위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최종수라는 분이 한국을 위해 몸바친 나 애시덕 선교사라는 책을 만들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Miss Esther Reard, Christ Like Lady, 예수 닮은 여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 닮은 여인이라는 호칭을 하는가. 가난한 자에게는 떡을 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레어드의 삶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듯하다. 이런 글이 써 있으면서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제목을 보면 춤추며 사랑하며 춤추라는데 여기 부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삶을 살아낸
어른들의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나의 시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시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아낀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분부라는 선교사,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연합감리교회 은퇴 목사님인 최정수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건수 목사님의 저기 석사 논문에도 보면 에스터레어드의 사회복지 활동을 연구했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복음을 사회적으로 적용하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스스로 고통의 현장 속으로 민중들을 찾아 자립을 도왔던,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에스터레어드의 삶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에스터레어드를 파송한 기관이 미국 북감리의 여자 해외 선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자 해외 선교회 이런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에 있는 트레몬 감리교회의 모습인데, 이 교회에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예배에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인도 여자들의 그 어려움,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도 여인들의 비참함, 그거를 열심히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인도 여자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들이 그 여자들한테 다가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도의 여자들한테 서양인 남자 선교사가 간다는 거는 애초에 사회 제도상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너무 불쌍하게 사는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다.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그 6분의 여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여성교회 회장님들 같은 분이시겠죠. 이런 분들 6분이 이렇게 딱 모이셔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보스턴에서 1869년에 이 단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저런 단체를 만드느냐? 여기 있듯이 본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Hidden Women's Friend, 이교도 여인들의 친구.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이교도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여자에게는 여자가 가자. 여자들에게는 여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여자에게는 여자가 가자라는 그걸 가져갑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거 여성교회 배지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이해가 가시죠? 그 중에서 이제 조선에 제일 처음에 보낸 그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크랜턴 대부인입니다. 이분은 뭐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초기에 조선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선교와 여러 가지 뭐 학교, 병원 다 만드셨던 분이고 워낙 유명한 분이어서 이분이 그 단체에서 보낸 우리나라 첫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조선 선교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송되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힐만 선교사님도 언제 오셨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나이스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해외 여성 선교부에서 만든 그 사무실 겸 스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학교 겸 하여튼 그것이고, 요게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되겠습니다. 에스터레어드의 일생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미국 오하이오 페어에븐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는데, 이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이미 이제 그 선교사의 꿈을 품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여기 진학해서 성서와 종교교육을 공부하고, 뒤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맡고, 그러고 나서 26년에 한국에 오셔서, 조선에 오셔서 강원도 원주에 도착합니다. 26의 나이에 도착하는데 이때 미혼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931년에 기독교 여자 사회관을 건립하고
10년간 활동하시다가 이제 1940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죠. 일본에 의해서 추방될 때 나가셨다가 그 나가시고 나서 미국에서 본인이 나는 조선에 다시 올 거라고 확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조선에 다시 오면 그 많은 결핵 환자들 어떻게 좀 치료해야지. 그래서 이때 간호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나이가 40대였는데 40대에 간호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간호사가 돼서 드디어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 다시 원주에 오십니다. 그래서 원주에 결핵요양소를 만들고 영어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근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서 다시 미국으로 내려가죠. 미국 가서 있다가 다시 52년도 전쟁 끝나기 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이때 원주로 오고 본인은 원주로 오고 싶어 했는데 원주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너무 격렬한 전쟁터여서 왜 그러냐면 그 6.25 전쟁 중에 원주가 뭐 12번 주인이 바뀌었던 땅이거든요. 뭐 북한군, 중공군, 뭐 유엔군, 한국군 합쳐서 하여튼 계속 주인이 바뀌면서 여기 너무 격렬한 전투가 있어서 전체 원주가 다 폐허가 되었을 뿐더러 그 빨치산 활동이 끝까지 있었던 데가 치악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끝에 이제 지리산, 빨치산들이 다 토벌이 끝난 다음에도 치악산에 있는 빨치산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지리산 토벌대가 다시 원주로 와서 치악산 공비들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6.25 최후의 전투도 원주 지역에서 계속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주는 끝까지 최전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선교사들은 대전 이남에 있으세요. 휴전이 될 때까지 대전 이남에 있으세요. 그래서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뭐 워낙 고아와 과부가 넘쳐나는데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원주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대전에서 일단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대전에서 일을 시작한 다음에 거기서 계시다가 한 10년 만에 파킨슨 병이 너무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1966년쯤 되면 그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가 돼서 드디어 이제 66년에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그때 그 오하이오주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다 팔아서 한국에 있는 그 대전에 있는 그 전쟁 미망인 두 세대한테 집 두 채를 사서 한 채씩 주고 또 남은 돈 $3,000는 대전 사회관 직원 숙소 건축비로 내주시고 본인은 한 푼도 없이 정말 빈손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40년 동안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선교를 하고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그 본인의 시신도 내 몸이 죽으면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서 파킨슨병 연구소에 내 시신을 기증하겠다 해서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베풀고 끝까지 베풀고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게 오하이오주에 있는 페어마운트 공동묘지에 있는 그 에스테레오드의 그 묘비인데 여기 보시면 Korean Missionary for 40 years 조선 선교 40년. 이분들도 놀라운 거죠. 조선 선교 40년. 그 에스테레오드의 활동을 보면 6.25 전쟁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원주에서 활동했고 이후에는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는데 양쪽의 그 사업 내용이랑 활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원주에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전혀 무명의 선교사였는데 이제 대전으로 옮기면서 대전에서는 이제 이 원주에서 활동이 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정말 대량의 물량의 그 지원을 받게 돼서 대전에서 그 에스테레오드의 사회활동, 사회복지활동에 꽃을 핍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원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 원주에서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기독교 여자 사회관 얘기죠. 이분이 원주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원주에서 어떤 걸 깨닫습니다. 아, 사회관이라는 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연도하고 그 집회에서 내가 조선 땅에 원주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사회관이라고 세워서 거기서 정말 불쌍한 여자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집을 하나 지어겠습니다. 돈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4,000원이 아니라 4,000달러입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되는 돈을, 현재 가치는 약 한 3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31년도에 100평짜리 집을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27년부터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냐면 1929년도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경제 대공황에 휩쓸려서 그 개인들이 거의 돈이 없던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의 젊은 아가씨, 정말 선교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 조선 땅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에스터 레어드의 설교를 듣고 모금 돈을 내주신 분들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분들이 이런 큰 돈을 내주셔서 결국은 이 사회관이 완성이 됩니다. 위치는 그 하동리의 정신유천 옆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장 근처라고 썼는데, 이 시장 근처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위치죠. 여기 보면 경찰서에서 나오면 이게 다리가 있잖아요. 쌍다리. 이 앞에가 오거리죠. 이 오거리가 옛날에 중심가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6.25 전쟁 이전에는 이 오거리가 시장의 중심점이니까 바로 시장 옆에 여기에 지금 연합 메디컬 빌딩이라는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입니다. 왜 그러면 사회관을 만들려고 했느냐? 교회, 학교, 병원. 그 당시에 이 삼각선교를 주로 했었죠. 이 삼각선교를 넘어서 지역 주민한테 직접 다가가 보자. 그리고 여기에 오는 이 여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보자. 주로 관심의 대상은 조선의 여성과 소녀와 고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여자들은 이름도 없고 글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뭐 여기 엄친의 둘째 딸, 이게 그때 당시에 조선 여자들의 이름이었지, 뭐 누구 아무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이게 이 미감리의 여성 해외 선교회 50년 되는 해에 그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의 일부가 여기가 원주에서의 있었던 일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레어드 선교사가 사회관을 할 때 야학교, 소녀반, 부녀반, 도서실 이런 걸 운영했습니다. 야학교를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약 50명의 학생들, 주로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있는 학생들, 이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제 원주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원주 공립 보통학교 5년제 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심상소학교라고 6년제 초등학교, 이게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원주 공립 보통학교 5년제는 조선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고, 심상소학교는 일본인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6년제. 차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상소학교는 이제 지금 나중에 발전해 돼서 일산 초등학교가 되고, 원주 공립 보통학교는 나중에 이제 지금 원주 초등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는 대부분 다 남학생들이지 여학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글을 가리킬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과목의 공부를 가리키고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했죠. 원주에는 상급학교가 없었습니다. 원주의 상급학교는 1941년도에 원주 농업학교가 처음 생기는데, 그 41년도 이전까지는 상급학교가 없었으니까 원주의 젊은이들은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서울이나 평양이나 뭐 공주 이런 데로 가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쪽 학교에 보내서, 그래서 원주에서 이 학교 출신의 간호사, 목회자, 또 유치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냐면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도 졸려서 책상 위에다 머리를 떨기는 이런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This Chance for Study, 이 공부의 기회를 너무나 열정적이고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방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여기 발을 굴르고 방학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게 그 상황이었던 걸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공부에 갈급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이제 있었던 그 나이 또래에 있었던 그 주일학교인데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보이시는 분들이 아마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녀반은 10대 후반에 18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런 과목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에스테레오드가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18살에서 20살 사이에 있는 여인들이 할 줄 아는 일이 뭐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리고 두세 가지의 기본적인 반찬을 만든 거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여인들이었다. 그런 소녀들이었다. 글도 모르고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교육시키지 않았고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반찬 두세 가지 하는 거 정도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이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변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에스테레아드한테 배운 그 육아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그 시어머니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시댁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애 들쳐업고 나와서 자기 후배들 공부하는데 도우미로 자청해서 또 도와주고 이게 선순환이 된 거죠.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배운 게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내가 후배들 공부하는데 같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그래서 이 에스테레오드는 이 소녀반의 활동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바로 이 소녀들의 활동이었다, 소녀반 활동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녀반은 그 가정주부들이죠. 이분들의 제일 큰 관심은 뭐냐면 아이들의 질병입니다. 애들이 아픈데 누가 치료해 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원주에 있었던 서미관병원은 29년도에 그 의사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파행을 얻다가 33년도에 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공황이 너무 심해지면서 미국 교회에 선교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서미관병원에 지원했던 지원금이 끊어지면서 병원이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죠. 그래서 서미관병원이 없어지고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원주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받을 방법이 없고 애가 아파도 손 쓸 수도 없었는데 그때 에스테레오드가 이 아이들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환경 개선, 주방이나 화장실, 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가족들을 서포트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그런 데에 대한 것들을 좀 하죠. 저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왜 선교사가 교회나 다니면서 목사님들 일하시는 거 도와나 드리고 그러지? 나선생님이라고 그러는 분은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냥 일반 선교사하고 다르게 교회를 이렇게 직접 돕는 것보다는 사회관이라고 그러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회관을 통해서 신앙인이거나 아닌 사람이거나 인생을 조금 좀 낮게 살게 하는 그런 운동, 사회개량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어머니들, 어린아이들 기르는 어머니들 모아서 기저귀 차는 거 가르쳐주고 빨래하는 거 가르쳐주고 음식 조금 낫게 먹는 그런 거 좀 영양,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영양인데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난 선교사가 저런 걸 왜 할까? 정말
정말 선교사가 저런 걸 왜 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 육아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육아 사업은 이제 그 에스터 레어드가 최고로 관심을 두고 정말 조선에 있었던 그 40년 동안 한국에 있는 40년의 사업 중에 핵심 사업이 육아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았냐면 그 당시 조선에는 그 결핵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핵이나 나병. 그 젊은 엄마나 아버지가 결핵 걸리면 둘 다 걸리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부모가 병에 걸려서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육아원에서 키우는데 이때도 육아원이 있었죠. 근데 이 당시에 육아원들은 되게 집단 수용을 하는 거에 불과한 그 시설이었는데 에스터 레어드는 거기서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20명까지만 하는데 대신 5명의 보호모를 해서 보호모 한 사람이 아이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젖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여기에 있는 이런 물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물건을 받을 수가 없었죠. 전부 미국에서 그 미국의 아기들을 키우는 그 제품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원주에 있는 고아들을 키우는 데 씁니다.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우유입니다. 그때 당시 조선 땅에는 젖소도 없었고 염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 아기를 낳고 엄마가 바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갓난 아기는 뭘 먹고 사느냐? 이웃집에 젖동량을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젖이 나오는 여인들의 젖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20명씩이나 되는 애들한테 이 많은 젖동량이라는 건 이건 아예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대량으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젖소와 염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젖소는 등치도 크고 또 어떻게 여인들이 다룰 수 있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크고 또 젖소는 이제 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젖에 대한 것들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 좋은, 여자들 선에서 다루기 좋은 염소를 선택해서 중국에 넘어가서 8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원주 땅의 첫 염소들입니다. 그 8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키우면서 젖을 생산을 해서 그 젖을 가지고 애들을 다 먹이고 나중에 결핵원에서도 그 환자들한테도 주고, 하여튼 원주 땅에 있는 염소는 그때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희 그 교회 뒤에 남기성 권사님의 집에서 키우던 염소, 저도 이 염소가 낸 그 염소젖을 먹고 어렸을 때 컸는데, 이게 애들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러니까 이 에스터 레어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던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결핵 예방원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제 우리 사실 이 결핵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치명적인 병이었죠.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병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그 악귀에게 노여움을 산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을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는 한밤중에 구술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이 이제 지나왔는데, 이분들에게 결핵 치료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잘 쉬고 잘 먹이면 낫을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에스터 레어드가 원주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남산에다가 이제 천막 치고 1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2명의 간호사와 주방조리원 1명을 고용하는데, 이 주방조리원을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결핵 걸렸다고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먹어서 그랬습니다. 의사들이 농담으로, 야, 결핵 걸리면 소 한 마리 잡아먹으면 나. 그만큼 잘 먹으면 낫는 병이에요. 옛날에는 먹는 게 부실하니까 결핵에 걸렸을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조리원을 고용해서 잘 먹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맑은 공기 마셔주고
잘 먹여주고, 그리고 여기 피고름 나오는 거 다 걷어주고 물 차면 뽑아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서 회복이 됐던 그런 치료를 했던 거죠. 엑스레이를 귀하지만 한 대 구해가지고 설치해서 쓰는데, 이 보시다시피 10명밖에 안 되는 시설이니까 서로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교인들이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주 유명한 말 하죠. 엑스레이에는 교파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라는 걸 알려주죠. 이게 UMC 포토 갤러리에서 찾은 원주 결핵요양원 사진인데, 여기 캐빈이 있죠. 그 통나무집 있고 여기 간호사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천막이 있는데 이거는 천막을 쳐서 땅굴을 파고 천막에 그 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천막당 2-3명 정도 살면서 사람을 치료했었던 결핵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총의 샘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에다가 많은 물건들을 싣고 다니면서 치료했는데, 이 에스터레어드가 왜 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냐? 그 원주 땅을 잘 보시면 동쪽하고 남쪽은 해발 1000m짜리 큰 산들이 있고, 북쪽에는 강이 흐릅니다. 한강, 우리 섬강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나 있는 문막 쪽 땅들은 이제 낮은 산이지만 계속 고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러니까 사실 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원주로 환자들이 잘 못 오니까 우리가 외지로 가자. 우리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줘. 그래서 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데이톤 지방의 여성교회에서 $1,700, 그리고 이 에스터레어들을 후원하는 45개 단체에서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시골로 돌아다니면서, 시골의 산골로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아왔던 게 에스터레어드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나부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들어보신 분들 좀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를 부르는 대명사처럼 나부인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분이 도익서 스톡스 선교사님입니다. 남자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모건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48년부터 50년까지 원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자기 회고록에 이런 거 있어요. 원주에 있을 때 거리에 나가면 지역 주민들이 나를 보고 나부인이라고 불렀다. 내가 남자인데 나를 부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고, 원주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면 모두 나부인으로 통할 만큼 나 선생님은 원주 사람들과 매우 가까웠던 것이다. 그만큼 이 나부인이 지역 주민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다음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찍은 나이스덕 선교사의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차경창 목사님, 그다음에 모리스 선교사 부인인 모리우 선교사, 이분이 이제 나이스덕 선교사입니다. 이 옆에 있는 분이 전밀라 목사님이고, 여기 계신 맨 뒤에 보시는 근엄하신 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시세요.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터레어드 사진 이제 2장, 이 사진은 뭐냐면 그림인데, 그 부인이 여자분이 이제 결핵 환자라서 열심히 이제 에스터레어드가 치료를 해주고 나서 치료를 하니까 그 남편은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서 에스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선생님한테 드릴 게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주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제가 선생님 그림을 한 장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드립니다. 이게 노년의 그림인데, 그리고 요거는 정말 에스터레어드의 그 인품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사진이죠. 이 등이 굽어 있는 작은 꼽추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자를 놓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같으면 그냥 땅에다 놓고 에스테레어드가 내려다보고 말을 하고 있었을 텐데, 에스테레어드는 누구든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사람을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에스테레오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사진 한 장에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의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 인프라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게 상급학교가 생기면 그 상급학교 졸업생들이 또 다시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제자들이 또 졸업해서 더 밖에 나와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원주에 와서 또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돼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의 이게 좋은 선순환이 있어야만 그 지역의 교육의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사실 현대 교육이 자리 잡는 데는 우리 근대 교육이 자리 잡는 데는 이게 10년, 20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41년도에 농업학교 하나 생겼는데 거기 오신 선생님들이 뭐 대개 2, 3년 있다가 서울에 있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캐리어를 쌓고 잠깐 들렸다 가는 학교이지, 거기서 원주에 있는 젊은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뭔가 재생산을 하려는 이 정도의 선생님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업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에스테레오드에게 우리 영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테레오드가 드디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전쟁 났을 때 미군 통역병으로 가서 그 뒤에 이제 미군들하고 잘 지내면서 영어 실력이 좋아져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건수 선생님, 목사님 논문에 보면 당시 청년들은 에스테레오드로부터 단순히 영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과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테레오드와 지내면서 이 원주의 젊은이들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테레오드한테 배웠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통령도 나오고 스페인 대사, 영문학과 교수님, 여기 보스턴 대학에 있는 정재식 박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저희 정영현 장로님의 그 손주 되시는데, 이런 분들 참 원주에서는 정말, 이게 서울에서 이런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 교육의 불모지인 원주에서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눈물 나고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아까 보셨던 이용구 박사님, 그 다음에 공주교육대학 총장 정태시 박사님, 이분은 조금 있다가 사진에서 보시고, 이분이 이제 그 에스테레오드의 추모 시를, 그 에스테레오드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추모하는 시를 있어요. 이런 분들 이제 있죠. 이분이 이제 그 김일평 코네티컷 대학 교수님인데, 정치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회고록을 쓰는데 이 초반부는 전부 에스테레오드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8.15 해방과 나의 영어 공부, 그다음 해방이 되면 나의 시댁 선교사에 만난 게 운명의 조우였다. 그 다음에 이제 글들이 이런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의 삶이 밝혀진 등불, 인생의 초석을 다루다. 영어 공부반에 재운다. 미스 레어드의 영어서 고전보다는 실용을 강조.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오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에스테레오드가 무슨 영어에 어떤 걸 공부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주고 간 문법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전,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의 고전 같은 거 읽으면서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에스테레오드가 막 웃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같이 공부할 거는 너희들이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미국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자. 그래서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그 교과서를 갖고 들어와서 그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문 종합영어, 왕도, 1200제 이런 정말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의 문법 영어를 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이때 1947년 이때
공부를 가르칠 때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되고 현대의 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배워야 된다고 그때 벌써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거기 계신 분들인데 요분이 그 공주 교육대 총장이신 정태시 총장님이고 이분이 스페인 대사였던 장재용 선생님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요분이 이제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근데 이 기념비를 이제 에스테르드 선교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분이 이제 시를 하나 환시를 합니다. 제가 하도 좋아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926년 이 땅에 오신 나 선생님을 기림. 젖없는 아기 찾아 밤새며 키우셨고 깊은 병 앓는 이들 몸소 간호하셨네. 길 잃은 젊은이들 꿈도 펴게 하시고 고달프니 쉴 집도 열어 세우셨으니 크고도 따뜻하여라 당신의 손길. 당신 스스로는 병도 나이도 잊으신 채 한결같이 일에만 열중하시더니 아 이곳 다시 못 오시고 끝내 가셨군요. 주님의 십자가를 늘 지신 당신의 뜻 사랑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을 채우리라. 이 시가 어디 혹시 이 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가 어디 있냐면 아까 그 에스테레오드 기념비 뒷면에 보면 이 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끔 에스테레오드 저기 우리 마당에 있는 에스테레오드의 그 기념비에 가시면 앞에만 보지 마시고 뒤에 이 시를 보시면서 그 에스테레오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